성공한 사업가나 재벌들 이런 분들 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도 사업가의 세 가지 자질을 얘기할 때 운, 둔, 건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둔이란 거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 건은 버티는 거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가고 끈기 있게 버티면 하늘에서 주신 운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입버릇처럼 야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뭐 이런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특히 저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은 사업 성공의 99%가 운이고 1%가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운이란 게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기운이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환경이 왔다 하는 거는 기존의 익숙한 것들하고 단절이 일어나요.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쥐고 있어요. 사과를 쥔 상태에서는 다른 과일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 운이 바뀔 때는 이 사과를 내 손에서 놔야 돼요. 내 손에서 놔야지 또 다른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포개야지 바다에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대운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지금 관운이 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업해서 돈 벌고 싶어져요. 만약에 다음 대운이 인성운이 오면 기존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아이고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계절이 가지는 운이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대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명리학자로서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사회에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름난 저명 인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해가지고 뭐 그런 기사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사주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4주가 아니고 3주로 보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아픈 선택을 한 사람들 4주를 보면 그 고비만 넘기며 그 다음 대운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오는 운이 내한테 찬란한 태양이 뜨는 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 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야 곁에 가서 내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는 걸 좀 허탈함, 아쉬움 그런 거 좀 있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이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춥거든요. 근데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다음에 바로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물급필반 그러는데 지금 내가 어려울 때가 어쩌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고 태도예요. 이게 운이 안 좋을 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지혜를 얻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운이 바뀌면 야 드디어 내 인생에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귀인이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내한테 귀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귀인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을 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운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제가 김봉진 의장은 99% 운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진 의장이 첫 번째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실패를 하면 보통은 술에 의지하려고 그러거나 의기소침해가지고 희망을 잃게 되는데 김봉진 의장은 매달 50만 원어치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을 사서 자기가 왜 이 사업에 실패했느냐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한 거예요. 이게 사주 명리학적으로 책을 본다는 거는 인성을 기르는 거거든요. 보통 인성 그러면 인간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친으로는 어머니고 공부고 자격이고 경험이고 귀인이 되거든요. 이 인성이 재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재물을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인성이라는 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김 의장 사주를 잠깐 풀이해드리면 병진년 무술월 을미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을목이 나를 상징하는 건데 이 무술토, 진토, 미토 해가지고 을목이 심을 딴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대부분 역술인들은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 사주라 그래요. 고서의 제다신약 사주는 부옥 빈인이라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하인, 또 혹자는 거지 팔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취하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진 의장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없는 돈에 서점에 달려갔어. 매달 50만 원씩 책을 샀어. 읽은 그게 어쩌면 신의 한 수였죠. 스티브 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는 자기 그 낡은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3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뭐 우연을 핑계로 지인이 그 뉴욕에서 코미디언 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자네 실력이면 아깝다, 한번 참가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러면 뭐해? 호주머니는 딸랑 몇 달러밖에 없는데, 그래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공항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 울었대요.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노부부가 저 클럽에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스티브 하비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우냐 물어보면서 스티브 하비가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 노부부가 스티브 하비가 얘기하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울지 말아요 젊은이, 우리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거란 걸 알아요. 우리는 당신의 운명이 달라지기를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노부부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용돈까지 얹어주면서. 그래서 뉴욕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꽃길을 걸은 거예요. 이 스티브 하비 사주가 병신년 신축월 기축일주거든요. 이 26살부터 들어온 그 대운이 갑진대운이에요. 이 갑진대운은 급재운이거든요. 내 재물을 누군가 뺏어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고 노숙까지 하게 됐겠죠. 그런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그 갑진 다음에는 식상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운을 만나가지고 전국구로 화려하게 명성을 날리고 커다란 부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스티브 하비 사례를 왜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지인이 뉴욕에서 큰 대회가 열리는데 니 그거 한번 참가해봐라 얘기했는데, 야 그거 가가지고 내가 뭐 입상할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은 나는 비행기 티켓값도 없어, 그래가지고 낡은 차 안에 들어가 시시 한탄하면서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면 공항에서 이런 노부부를 만나는 인연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김봉진 의장도 처음에 가구 사업해가지고 말아먹었잖아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잖아. 서점으로 달려갔잖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저 피앙새는 내 곁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이 운이란 게 옮길 운자라죠. 옮길 운. 이동한다 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내가 기다리지 말고, 귀인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귀인이 올 길목을 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죠. 그래서 똑같은 운이 오더라도 내가 그 운을 쓰는 마음의 태도, 일심, 그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도 한마음 그러는데 사주명리보다 관상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상이거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릇이 사업가 그릇이 아니고 내가 학자의 그릇인데, 끌어당김의 법칙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박 나겠다고 주구장창 돈 타령하면 돈이 올까요? 안 오죠. 내 그릇을 알아야죠. 내가 타고난 하늘이 부여한 소명, 분을 알아야죠. 젊을 때 잘 나가면요 세상이 만만해 보여. 계속 잘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계절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내가 지금 봄인데 여름이 와가지고 계속 꽃을 펼 것 같죠? 아니라니까.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데, 저는 인생을 거기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인생은 장거리 허들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 초장급발, 개급발 그러잖아요. 말년 운이 안 좋은 게 가장 비참하죠. 말년도 평안하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 딱 두 가지예요. 비워라 채워질 것이다. 사주명리학에서 채운다는 거는 인성이에요.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고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 채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계속 들숨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날숨을 해야 되겠죠. 채우면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게 사주 명리학에서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흔히들 재주를 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식상은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적선이죠. 내 것을 내어주면 그 빈자리에 좋은 운이 새롭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인성과 비우는 식상이 삶의 가장 큰 이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년에서 말년까지 무탈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한 노후까지 이어지려 그러면 이런 채우고 비우는 이 순환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따르게 되면 말년도 초장급발 개급발이 아니고 말년에도 이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큰 부자 그러면 내 재주를 펼쳐가지고 재성으로 이어지는 식상생재 사주를 큰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식상이라는 재주가 재물로 이어지려 그러면 이 식상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사주라는 8글자는 정물인 상태예요. 이 운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그 글자를 움직이도록 사주용어로는 이제 극한다 그러는데, 충하든지 극하든지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인성이에요. 이 인성이란 게 식상을 극해야지, 식상은 지가 죽지 않고 살려고 생재해서 재성한테 인성을 극하라고 부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 사주는 식상생재 플러스 인성을 잘 갖춘 사주다. 그러면 인성을 잘 갖춘 사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사주로 될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 사주가 경호년 갑신월 임자일 정미신데, 워렌 버핏이 편인이 굉장히 강해요. 이 인성은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는데, 편인은 말 그대로 삐딱한 인성이에요. 그래, 공부를 해도 엉덩이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편재라는 큰 재물이 사주에 있는 건 아니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정제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제가 흔히 드는 사주가 이재용 회장의 사주예요. 이재용 회장 사주는 무신년 무오월 갑자일인데, 이 회장의 사주가 여름에 태어난 간목일간이거든요.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수거든요. 수가 이 사주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셨던 이병철 회장께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학과를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경영학과 가는 거는 한 수 앞을 보는 거다. 인문학을 전공을 해라. 사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지혜에 눈을 뜰 수 있는 세수 앞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인성을 길러라예요. 인성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계속 만들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운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업해가지고 계속 실패 없이 꽃길만 걷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운이 한 번씩 잘 나가다가도 거대한 해일같이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무서움을 아니까 성공한 사업가들도 명리학자를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운을 태어난 생년월일시는 사주팔자고,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10년마다 바뀌는, 요거를 이제 대운이라 그러고, 해마다 바뀌는 거를 세운이라 그러거든요. 이 대운은 숲이고 세운은 나무예요. 그래, 이제 사주 보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명리학자 중에 나는 그 대운은 안 봐, 필요 없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무니 왔는데 대운이라는 숲이, 이 나무 씨앗이 태양을 보고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물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인지, 아니면 이 대운이라는 환경이 차가운 한겨울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이 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운도 바뀌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계절의 변화를 알아서, 추운 겨울 운이 온다 그러면 두꺼운 외투를 장만하고, 여름이 온다 그러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이제 지혜를 미리 빌리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행이 골고루 다 갖춰진 사주를 좋은 사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관을 중심으로 하던 그 시절 얘기고, 요즘은 그런 사주는 막아주는 글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충격은 덜 하겠지만, 골고루 갖춰진 사주는 삶이 평범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재미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를 저는 이제 백반집하고 맛집을 내가 비교를 하는데,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사주는 백반집이거든요. 백반집에 가면 반찬 가짓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가려고 막 줄을 서지는 않거든. 맛집은 가면 반찬까지 없잖아요. 메인 메뉴가 폭발적으로 맛있잖아요. 그런 맛집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흑백 요리사 거기에 백반집 사장이 출연하겠어요? 맛집 사장이 출연하지. 그래,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사주가 많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비경급제가 많거든. 이 비경급제가 많은 사주들은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되지만, 내 돈이나 명예를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무대포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행이 편고돼 있으면 이게 안 좋게 작용하면 극단적으로 쫄딱 망할 확률도 많겠죠. 오행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극단적으로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주명들을 볼 때 항상 음과 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많은 기운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내한테 부족한 거는 또 다른 땀과 노력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우고 채우고 하는 순환 사이클을, 이치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너무 이제 내 사주가 밋밋하고 빠진 글자가 많아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린다, 그렇게 너무 막 신세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백반집이고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 결핍이 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을 이용해서 인생 맛집을 경영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훨씬 삶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요? 올해가 병원년이거든요. 이 병원년은 이게 완전히 그 뜨거운 용광로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별세를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님 그 사주가 임진년 정미월 정사일주거든요. 그래, 화기가 엄청나게 강해요. 뜨거운 기운이 강한데 올 4년 병원년이 오니까 화기가 너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의 사주에 임진생이니까 연간에 있는 임수가 제일 중요한 글자인데, 이 수균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온 거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사주는 갑술년 갑오월 기미일 기사신데, 제가 왜 이분 사주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 사주도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펄펄 끓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년이 와서 지금도 폭발적인 에너지인데 이 화균이 더 해가지고 저는 올여름에 폭발할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좌우간 이렇게 화균이 많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웬만한 사주는 감정 폭발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내지 말고, 수균이 필요하니까 수가 뭐예요? 밤글자고 물이고 공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고 잠 잘 자고 명상하고 책 보면서 이렇게 수균을 채우는 그런 노력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올 한 해. 이제까지 이제 얘기했던 가장 요체는 뭔가 하면 운 얘기잖아요. 운. 저는 이제 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물 위에 떠내려가는 저는 나뭇잎으로 항상 비유를 하거든요. 상선약수라고 물 자체가 지혜고 물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뭇잎이 물길을 거스르려 그러면 힘들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나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운이 왔을 때 이 물길의 흐름을 알고 자연스럽게 타고 바다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생도병사의 비밀 제작할 때 암 환자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 10분을 모시고 비군의 절에 갔는데, 그 비군의 절에 90 넘으신 노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이제 아픈 우리 출연진들한테 한 시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10명한테 나올 때는 다 물어봤어. 제일 기억나는 말이 뭐냐고. 그런데 10명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스님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는 말이, 과거는 지나갔다 잊어버려라. 미래는 오지 않았다. 미리 거심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시청자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